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를 배웠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루이스라고 하는 건 공유 결합을 전자쌍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이 있었다는 거. 딴 거 아니야. 구조식은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한 거야. 기억나지? 결합의 극성은 얘를 배웠어. 전기 음성도라는 거 배웠지? 그러니까 두 원자가,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로서 얘는 단위가 없어요. 얘가 제일 세 4.0, 3.5, 3.0, 그 다음 17조. 그 다음 쭉 떨어져서 지금부터 10조. 되겠지? 그리고 맨 뒤에 금속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결합의 극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다. 결합의 극성은 엄밀히 말하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값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구하는 문제는 없다는 거야, 니들한테. 그럼 뭐만 구분하느냐? 요 정도? 이게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음성도 차가 크면 극성이 센 거고, 음성도 차가 작으면 극성이 작은 거야. 그래서 이게 크려면 이게 커야 되고, 그래서 이게 크다. 이런 얘기거든.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것만 알아두자. 공유결합 중에 이런 형태의, 여기서 A는 이미 원소기 O야. 공유결합이 있다. 이런 걸 음성도차가 뭐냐? 뭐 A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원소니까 이게 0이잖아. 맞지? 그럼 쌍극자 모멘트도 0이 되겠지? 이런 걸 무극성 공유라고 했어.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참고로 공유결합성 100%예요. 이온화가 될 일이 전혀 없다. 공유결합성 100%.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소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전기음성차가 0이 아니다. 이런 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도 하고, 자, 중요한 거, 얘를 전자구름으로 이렇게 땅콩 모양, 대칭성 땅콩 모양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전자구름이 치우치지 않았다. 근데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모양, 그래서 부분전화를 이렇게 써주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냈어. 근데 얘가 말이야, 음성차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커. 너무 커버리면 얘들은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야. 이온결합이라고. 그래서 얘들은 이온결합은 이렇게 표현했다. 떨어졌다는 거야. 완전히 구름이 떨어져 있다. 요 둘 때문에 조금 똘똘하다, 약간 무식하다, 이 차이가 나는데, 극성 공유결합 물질도, 그러니까 이온결합성이 어느 정도는 있고, 이온결합 물질도 공유결합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이거 뭘로 증명하느냐? 극성 공유결합 중에 이런 애들이 있단다. 수소화합물 중 이런 거. 이거 4단원에서 배우는데, 얘 분자 맞아요. 금속이 없으니까. 그런데 얘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된단 말이야. 그럼 이온결합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분자인데도. 이온결합, 이런 것도 대표적이죠? 왜? 이게 금속이니까 음성도차가 상당히 크겠죠? Cl은 이쪽에 속하니까 3.0.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100% 다 녹느냐? 99% 녹습니다. 이런 걸 강전해지려 하거든요. 그 1%는 안 녹아요. 왜? 공유결합성이 일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똘똘하다, 무식하다, 이 차이가 나오는 거고, 니들한테는 말이야, 이 그림. 알았어? 얘는 절대 이온결합성 없고, 같은 원소끼리의 공유결합은. 그래서 얘를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에서 분자를 우리가 하나 그리잖아? 메테인가스 하나를 그리면 이 안에는 무극성은 없다는 거야. 무극성은. 왜? 여기 공유결합 보이지? 극성이라는 얘기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알겠냐?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하나도 없고 극성 공유결합만 4개가 있다. 라고 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쓴다. 여기 본 바와 같이 수소는 비금속 중에 제일 약하잖아.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쪽을 향해 있다. 이렇게. 이쪽을 향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쌍극자 모멘트 표시야. 그럼 얘는 뭐를 떼고? 음전하를 떼고 탄소는 수소는 이렇게 양전하를 부분전하를 띄게 된다. 이런 형태가 바로 극성 공유결합이다. 보기 쉬워. 무극성이 나타나려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나타나려면 원소이든가 누구? 뭐 N2 이런 것들. 그럼 이게 삼중결합이잖아. 무극성 공유결합이 3개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아니면 중심원자 2개짜리 화합물. 니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이거 니네 때 시험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C2F4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구조식이 그려지거든. 이 안에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다. 손가락으로 표현해봐. 손가락. 이게 이제 경매장에서 많이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이런 저쪽에서 그죠? 4개요, 4개. 무극성 2개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줄 알면 되는 거야. 무극성 2개, 극성 4개. 됐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다. 그럼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해야 될 건 분자 구조와 성질을 배운 거니까 암기사항이 좀 많다. 왜? 너희들이 공감각에 한계가 느껴질 거니까 잘 따라오시라고. 그리고 결론은 뭔지 아냐? 분자식을 딱 보고 얘 극성 분자야, 얘 무극성 분자야를 알아내면 돼. 그게 마지막 결론이야. 근데 그 결론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어, 너희들이 조금만 암기하면. 근데 중간 과정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이쪽 단어는 다 맞춰야 된다고 그랬지. 잘 봐봐.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보거든. 3단원의 가장 마지막인데 3단원은 얘 때문에 공부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분자. 1단원에서 분자 나오지. 몰레큘라. 그지? 분자의 조건 2가지는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무슨 결합 화합물이다. 공유 결합 물질이다. 뭐 화합물도 좋고 원소 좋고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어야만 돼. 두 번째,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뭐라 했어? 도피비는 몰수비. 이렇게 분자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니? 그렇다면 이들 분자는 과연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갖길래 성질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로 나뉘느냐? 이게 오늘 가야 될 길이다. 됐지?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제부터. 잘 들어. 니네 탄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해? 4번 한다고 배웠잖아, 니들. 34개 나온다. 배웠잖아? 네. 누구랑 공유결합하는 거야? 수소랑 4번 한다. 됐지? 자, 탄소는 6번 탄소야. 바닥 상태 전자배치 적어볼게. 오래간만에 보겠지만 1S에 둘, 2S에 둘. 자, 그래서 전자배치를 이렇게, 난 이렇게 그려야지. 어디다 그래도 상관없지? 홀전자 몇 개야? 공유결합 몇 번 한대? 네. 어떻게 4번에? 2번. 4번이래. 이거야.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나온 게 분자구조론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탄소의 전자고름을 다 그려보자. 이랬으니까 먼저 여기 그려주고 1S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정도에 뭐가 있겠어? 2S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그린다면 여기에 PX고 여기에 PZ거든. 그렇다면
X, Y, Z축에 의해서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게 안정한 전자배치에 그런데 말이야 수소 얘가 이렇게 다가오잖아. 그럼 얘 이게 전자구름이라는 건 알지 니네들. 자 여기서 발견할 확률 몇 프로? 까먹었다. 90%. 이 밖은 10% 기억나냐? 확률이기 때문에 0은 없단 말이야. 전자구름이 다가오면 얘들도 전자구름이잖아. 반발이 생겨. 더군다나 얘가 더 가까이 들어오잖아. 에너지에 의해서 더 가까이 들어오잖아. 이 전자구름이 변형이 생겨서 그것도 어디 쪽에서? 바깥쪽 전자껍질에서 변형이 생겨가지고 얘들이 가장 안정한 이 전자구름 다른 전자구름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전자배치 형성을 해야 되잖아. 구름이 이건 이제 들뜬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거 혼성오비타라고 불러. 주위에 있는 전자구름 이 전자 외곽의 전자 4개 사실은 최각전자라고 하면 이 4개를 모두 최각전자라는데 얘들의 구름이 형태가 바뀌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지고 박스가 4개로 되면서 sp3 혼성 이걸로 바뀌어. 전자가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가 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 모양이 그냥 보고 느껴라.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공감각적으로 바뀐다고. 전자구름이.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앞에서 그냥 바닥 그리고 뭐 그냥 외웠잖아. 4, 3, 2, 1 막. 그치? 외부에서 전자구름을 갖고 원소들이 와서 결합을 하려면 내부의 전자구름의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 4개, 외곽의 전자 4개가 가장 안정한 형태의 전자구름을 만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결론만 배우는 거야, 얘들은. 지금 여기 말하는 sp3 혼성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배워. 분자 궤도 오비탈에서. 알겠어?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해보자. 바닥 상태에 멀쩡하게 있던 원자에 다른 전자구름이 다가오게 되면 반발이 생겨서 최대한의 반발이 0은 없어, 0은 없어. 왜? 극성 공결을 해야 되니까 최소의 반발을 갖는 전자구름의 배치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결과가 이거라는 얘기야.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거 알겠냐? 참고로 그래서 너희들이 탄소는 왜 홀전자가 2인데 이렇게 분결을 내보내지? 라고 한다면 바로 분자 궤도 함수의 분리 때문에 그렇다. 알겠지? MOT 이론이라고 나중에 배운다. 너네 분자 구조에서 너네는 결론 앞뒤 다 제거하고 이거부터 배워. 반발상 이론이라 해가지고 전자 반발 이론 이거부터 보자. 시점은 스킵. 얘부터 보자. 전자 반발 이론도 좋고 전자쌍 반발 이론 좋은데 지금 쌍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 이렇게 볼게. 우리는 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는 중심 원자에 따라서 전자 구름이 반발이 최소화되려는 구조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상상한 거야. 상상의 결과물이 이거야. 직접 과학자들이 전자의 나노 현미경으로 막 찾아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진짜로 있더라는 걸 알아요. 이게 분자 모형을 그릴 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거기 보시면 얘들의 전자 배치에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자 전자쌍이 잘 들어. 전자쌍이 2쌍이라면 중심 원자예요. 얘들은 이런 형태로 전자쌍이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알아? 전자쌍이 중심 원자, 이게 중심 원자야. 양쪽에 최소가 되려면 이들의 결합각은 몇 도여야 될까고? 180도겠죠, 180도. 최소가 되려면. 알았죠? 자, 그럼 전자쌍이 2쌍이면 어떨까? 3쌍.
새쌍이면 역시 마찬가지야. 풍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풍선. 묶어놓으면 얘들의 반발은 중심원자는 당연히 얘기했죠. 요 각이 120도가 최소한의 반발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각도 누가 제일 크냐? 180이 제일 크지. 전자쌍이 반발이 최소화 될 때 두 쌍이면 180도, 세 쌍이면 120도. 자, 그런데 얘들이 봐야 될 게 바로 얘예요. 자, 네 쌍은 일반적으로 두 쌍은 같은 면상에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일부러 좀 다르게 그릴게. 한 쌍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 한 쌍은 앞으로. 그럼 나머지 한 쌍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 뒤쪽. 그래서 얘 결합감을 봤더니 이 각도가 이게 나오더라. 입체라는 얘기, 입체. 내 쌍이 평면상에서 90도 이게 아니라 앞뒤 좌우 위아래를 봤을 때 얘들은 그 평면상에서 각을 치는 거야. 봐봐. 좀 자세히 보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고, Z축을 잡을 때 요렇게 잡은 게 Y축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은 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요 전자쌍 보이죠? 요거는 X와 Y, Z 이 사이에서 이 간격으로 요 사이 간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얘는 정확하게 이 것을 물고 있는 거고, 이 빨간색은 Y, X, Z 저쪽 면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알았어? 이게 109.5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공유 전자쌍 같은 면에 있다고 친다면, 하나는 나왔고 하나는 들어갔다. 이런 걸 구조식에서는 이제 탄소들이 이런 모양이라면 이렇게 쓰거든. 이게 니들 교과서에 써 있는 모습이야. 하지만 이거 몇 도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점. 90도라고 눈에 보이는데 109.5도라고 말해야 되는 점. 니네 양심을 속여야 되는 점. 명심해라. 그럼 얘는 원래 대학교 가면 어떻게 배웠느냐? 봐. 두 개는 같은 면에 있을 실선으로 쓰는데 하나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 튀어나왔고 하나는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 이러면 이거 누가 봐도 90대라고 안 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봐. 얘를 180, 120, 109.5라고도 하지만 얘는 우리 교과서에 표현할 수 있는 형태, 평면형, 180 삼각평면, 직선형. 얘는 표현 못해.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게 90도가 아니면 내가 탄소는 선이 4개 나온다 했잖아. 이렇게 그랬어. 미친 척하고. 요거 몇 도 같냐? 109.5라고 해야 돼. 알았냐? 그러면 여기는 몇 도겠냐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다 서로 양심을 속이고 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리는 그림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왜? 어차피 분자 모형 상상의 모양이거든. 알았지? 자, 이렇게 전자 구름이라는 것이 어떤 원자 핵 주위에 형성이 되려면 지들끼리의 반발이 최소화 되는 각이 180, 120, 109.5라고 결론을 내리고 출발하는 거야. 그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게 결국 뭐냐? 전자쌍이 중심 원자 주위에 존재한다면 두 쌍이 있을 수도 있고 세 쌍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쌍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이미 옥텟 규칙이라는 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정하다는 건 알아. 근데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주위에 6개 있겠지? 이것도 있을 수 있어. 4개 있겠지.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 얼만큼 안정되게 자연계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발견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있긴 있을 수 있는데 발견할 확률이 없죠. 여러분 혹시 오늘 학원 오는 게 멋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네가 딱 서가지고 15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쳐다볼 수 있는 여학생을 본 적 있나? 남학생을 본 적 있나?
이거 봐요. 세상에 없겠어요? 있습니다. 확률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편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기 태어난 최적의 몸이다. 비웃는데 아이고 벗으면 난리 나지. 마스크 참 이거 쓰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봐주는 거지. 벗고 수업하는 순간 니들 막 오버했다고 쓰러지고. 무슨 말이냐. 존재할 수 있어. 있는데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얘만 가장 많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위주로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전자쌍 반발 이론이 뭔지는 알겠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쌍 있다면 최소의 반발 거리는 180이고 세 쌍 있다면 120이고 네 쌍 있다면 109.5가 정상이다. 알았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갖고 들어갈 거다. 이게 전자쌍인데 이 전자쌍에 종류가 있단다 얘들아. 일단 다른 원자라 서로 다른 원자가 뭐 전자 한 쌍을 공유해서 그럼 공유 전자쌍이 맞아. 근데 니네 공유 전자쌍 말고 뭐도 있어? 비공유도 있었잖아. 아, 걔가 말썽이야. 생각해봐라. 공유 전자쌍이란 두 원자가 이 전자 한 쌍을 잡고 있는 거지. 비공유는 하나의 원자가 전자 한 쌍을 잡고 있는 거지. 공유가 되고 싶어, 비공유가 되고 싶어. 네, 신이 너한테 명령을 해서 넌 인간으로 태양이 불렀고 너 공유 될래, 비공유 될래, 뭐 될래?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그럼 비공유. 뇌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지금. 공유는 양쪽 핵에서 잡아당겨 간섭한다. 저는 눈치를 딱 뺐더니 이쪽 저쪽. 그러니까 바운드리가 얘가 막 퍼져나갈 수 있는 바운드리가 아무래도 좁아요. 물론 밖에서도 존재할 확률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분자 내에서는요 두 개의 원자에게 잡고 있는 게 공유전자쌍이고 비공유는 한 개의 원자에게만 구속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좀 더 덩치가 커. 왜 하나가 관리하니까 조금 머리까지 나가 노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잘 생각해봐라. 니들 둘이는 나랑 쟤랑 둘이니 미쓰리랑 둘이 니들 둘을 관리해. 야, 너 어디가? 쟤도 야, 관리해. 근데 이쪽 둘은 나한테만 관리를 받아. 그럼 얘들이 너 이리 와, 그럼 쟤 저 멀리 가 있고 막 야야야 부르면 얘 저쪽 가 있고 막 관리가 좀 소홀해지겠지. 그러면 얘들의 전자 구름의 팽창력이 훨씬 커서 공유 전자쌍 이 네 개의 전자쌍 중에 한 쌍이 공유가 되버리면 이 공유가 나머지 세 쌍을 누른단 말이야. 간섭하는 거지. 얘들 여기서밖에 못 노는데 얘는 막 머리까지 하는 거야. 이 노란색 쪽에 가서 야 뭐하냐 툭툭 쳤었고 막 빨간 쪽에 가서 툭툭 쳤었고 넓으니까 범위가. 그럼 이건 결국 무슨 말로 표현되느냐? 반발력의 세기야. 반발력의 세기. 그 바로 밑에 있는 전자쌍 사이에 전자쌍 우리는 네 쌍이면 109.5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 크기가 다른 걸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봐, 먼저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이들 사이의 반발이 제일 세. 안 그렇겠냐? 덩치가 큰 비공유끼리. 그러니까 뭐냐면 공유 전자쌍은 니네 막대기 풍선 알아? 막대기 풍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고 비공유는 좀 부으면 이만하게 커진 풍선이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 알았어? 그러니까 이만한 풍선이 커지면 막대기 풍선이랑 같이 붙어있으면 막대기 풍선이 눌린다는 거지, 옆으로. 근데 그런 둥그란 원형 풍선이 두 개나 되면 둘의 반발은 엄청나게 세지죠. 그죠? 또 붙이려면 땡공 옆으로 땡기지 않았지. 땡땡땡. 서로 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센 건 뭐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 그럼 마지막이 누구냐? 공유 대기의 반발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각이 뭐냐? 지금 이 각은 공유 전자쌍끼리만 있다는 가정이야. 이건 이 네 쌍이나
여기는 니네가 볼 일이 없다. 얘들이 비공유를 받을 일은 없거든. 근데 얘들은 몇 쌍 중에 한 쌍이 비공유냐, 두 쌍이 비공유에 따라서 이 각도가 변해. 알았어? 또 하나, 모두 공유 전자쌍이라도 주위에 어떤 원자가 없냐에 따라 또 달라. 뭐냐? 수소가 온다, 염소가 온다. 누가 뚱뚱해? 염소가 뚱뚱하잖아. 걔가 오면 또 이 각이 또 바뀌어. 알았어?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전부는 알지 못하더라도 대강 이럴 경우에는 각이 틀어져서 모멘트가 벡터인데 합이 0이 안 되네? 이거 그럼 뭐 극성문자겠네? 뭐 이런 식의 추론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론이야. 근데 너무 앞에 뭐가 많아? 말이 많아. 그래서 마지막에 니들은 여기까지 재밌게 잘 듣고 마지막에 쌤이 이거 극성문자야? 무성문자라고 할 때 딱 찍을 줄 알면 되는 거야. 의외로 간단하니까. 내 방식대로 가르쳐 줄게. 알겠지? 지금은 전자쌍끼리 반발이 있는데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이 최소고 비공유가 최대고 그 둘 중간 비공유와 공유가 두 번째로 세다라고만 알고 있으라고. 알았지? 그러면 오른쪽에 분자의 구조를 봐봐. 이제 이거 갖고 지금 이 이론만 갖고 설명을 할 거야. 먼저 너희들이 보이는 게 뭔지 아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다면이야. 자, 분자 구조. 첫 번째, 우리는 중심 원자 한 개를 많이 볼 거야. 지금부터는 중심 원자 한 개를 볼 거야. 중심 원자에 뭐만 존재한다?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책에는 이렇게 써놨잖아. 이거 무슨 말과 같으냐? 얘가 없다면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면 이 얘기야. 없다면. 알았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전자쌍끼리의 반발은 모두 동일하다고 먼저 보는 거야. 그렇다면 거기 보이는 먼저 첫 번째 공유 전자쌍이 두 개짜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 두 개? 그게 누구냐? 최각의 전자가 두 개. 2조 베릴륨을 예를 든 거야. 야, 이때 이제 질문 들어와야 돼. 야, 니네 베릴륨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건 뭐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자, 금속 오른손, 비금속 왼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틀리면 총살이다. 총알을 넣고 있어. 아, 땡겼어. 베릴륨은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아, 금속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이거 답이 다 나옵니다. 1족부터 13족 사이의 원소들이 모두 금속입니다. 수소 제외. 얘 외곽의 전자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두 개의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자네부터. 자, 세 명이 금속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외곽에 전자가 하나, 둘 있다면 안정한 원소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게 성향이 강해요. 전자를 버린다. 그럼 무슨 이온 되지? 양이온 되지. 음양 오행설의 양은 남자다. 남자는 정자를 내놓는다. 남자를 금속에 비유한다. 튼튼하고요. 빛나고요. 원래 여러분 순눈이 더 아름다운 거 알죠? 동물들은 순눈이 더 이뻐요. 꿩 보세요, 꿩. 목에 힘이 들었죠? 사자 보세요. 맞아요? 암사자에 없는 목도리 하나 딱 들고 있잖아. 왜 순눈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암놈한테 잘 보이려고. 결론이 그겁니다. 새들도 다 순눈이 이뻐요. 그래서
밝게 빛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금속이다. 비금속들은 자유롭잖아. 그지? 인생에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이런 주의고. 그지? 남자애들은 막 모든 애한테 인사되려고. 자, 봅시다. 베릴륨은요, 금속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릴 거라고. 얘를 이렇게 그릴 거라고. 야,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지. 되잖아. 선생님, 베릴륨은 금속이라며요. 화물 내에 금속이 들어가면 이온 결정이잖아요. 맞아, 아니요? 맞죠? 근데 왜 공유결합 표시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공유결합 따지면 극성 공유결합이거든요. 맞죠? 이온결합 물질도 이온결합성만 100% 있는 게 아니라 극성 공유결합성도 일부 있다. 베릴륨은 금속인데도 이온화가 잘 안 되는 금속이에요. 왜? 이주기이기 때문에 껍질이 작거든. 그래서 얘를 그냥 분자로 봐도 무방하다. 알겠니? 자, 3개 있는 애는 중소가 있거든요. 외곽에 전자가 3개면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다? 3번 할 수 있다. 이런 애들이 아까 말한 공유전자쌍, 두쌍, 세쌍짜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만 보라는 거예요. 중심원자, 베릴륨만, 붕소만. 얘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보지 말라는 거죠. 이 곁가지 원소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원소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중심원자에. 알았니? 일단 비공유가 있냐 없냐? 없어. 공유만 두 쌍 있어. 그럼 얘는 얘를 몇 도라고 한다 이걸? 몇 도라고 한다? 180도라고 한다. 죄송. 원래 쏙 떨어지게 돼 있는데. 노란색 분필을 속았었어요. 아, 이게 잘 부러지더라고. 그럼 이거 몇 도일까요? 120도 이렇게 되더라. 직선형, 삼각, 평면형. 다시 말합니다. 주변의 원소에 붙은 비공유는 보지 마세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옥텟 규칙, 안정한 전자 배치, 탄소는 이렇게 결합이 되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공유 4쌍분의 비공유 12쌍. 이렇게 계산할 때 쓰는 말인데, 얘는요, 중심원자 탄소. 우리가 보는 건 이 중심원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보는 건 얘입니다. 얘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얘들 결합각은 몇 도? 90도. 맞죠? 안 속네. 109.5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2차원상, 우리 여러분들 궁책에도 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얘를 평면형이에요. 직선구조. 직선은 평면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삼각 평면형 이렇고 얘기합니다. 삼각 평면 구조 이렇게 합시다. 평면 구조. 얘는 입체 구조입니다. 삼면체 구조. 정삼각형이 4개인 거 아시겠죠? 요 꼭지점만 이으면 정삼각형이죠. 그죠? 그 정삼각형이 4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알겠어요? 요렇게 공유 전자쌍만 있다면 요런 식으로 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도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 플루린이 오고 여기에 수소가 들어온다는 거 하나가, 염소가 들어와서 다른 원소가 들어와 버리면 이 각이 약간 비틀어집니다. 알았어요? 얘도 정삼면체라는 건 플루린이 4개가 모두 플루린이니까 근데 안정한 쌍극적 모멘트를 형성하는 거지. 만약에 FF인데 여기 H 하나가 딱 돌았다, 뒤틀어져요. 그냥 정삼면체라고 못해요. 그냥 삼면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입체 구조를, 전자쌍을 4개 이상 가지면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세쌍 이하는 다 평면 구조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얘만 보는 거다. 얘는 끝났고, 두 쌍, 세 쌍 끝났고, 얘만 위주로 가는 거야. 왜? 여 세 개 중에 우리는 얘를 화합물을 이렇게 쓸게요. 플로린과 베릴륨, 플로린과 3플로린과 붕소, 이런 말. 플로린과 탄소,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얘들 둘은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놈이에요. 얘는 만족하잖아요. 얘 가지고 비교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누구랑?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주기 원소는요, CNOF인데, 이 중에 중심 원자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CNO밖에 없어. 여기서 또 너희들이 외웠던 거 나오는 거, C가 몇 번 공유를 하래? N은? 산소는? 플로린은 한 번이지만 한 번은 애들은 중심 원자가 될 수가 없다. 알았지? 그럼 4, 3, 2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비교해야 될 거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과 같이 있는 경우야. 알겠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소는 한 쌍, 산소는 두 쌍, 플로린 세 쌍 외웠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 있는 애가 누구냐?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 그러면 질소는 자,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만 있다면 얘랑 같아요. 이렇게만 있다면 얘랑 같습니다. 근데 얘한테는 누가 존재하죠?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비공유가 공유들을 누르겠죠. 여러분, 누른다는 표현이 뭔 줄 알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질소를 그리면 자, 이런 모습을 그리는 이게 비공유의 모습이에요. 비공유. 여기 비공유쌍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얘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플로린, 플로린, 저 뒤에 플로린. 그러니까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세요. 제 표현이 뭐냐면, 이걸 비공유라고 한다면요. 얘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입체입니다, 입체. 이게 NF3예요. 분홍색 바가 뭐냐면 공유전자쌍이고요. 위에 있던 애가 누르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109.5도보다 결합각이 작아져요. 얘들 사이의 결합각은 자, 비공유가 한 쌍이 있음으로 인해서 2.5가 줄어요. 이렇게 되는데, 알았습니까? 입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 뿔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쑥 올라온 형이다. 밑에는 삼각형이거든, 이게. 알았어요? 밑에 뼈는 삼각형인데, 삼각형이 뿔이 생겼다. 삼각 뿔형, 이렇게 부릅니다. 입체라는 게 중요하죠, 입체. 알았죠? 자, 비공유 전자쌍 2개짜리가 누구죠? 산소입니다, 산소. 보세요. 산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산소를 제가 그릴 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그리면 베릴륨이랑 같아요, 지금. 맞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라?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쌍. 그럼 걔들이 누르겠죠. 맞죠?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얘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비공유수 두 쌍이 서로 반발하는 거야. 반발. 빵빵하게 그걸 밀어버려. 그럼 오히려 옆에 존재하던 얘가 누구죠? 이게 공유전자쌍이잖아요. 얘들을 누르는 힘, 이거에 밀려갖고 얘들을 누르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누르는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여기 만약에 플로린이 이렇게 있다면 공유가 이렇게 있죠. 얘는 비공유고요. 얘들을 누르는 힘이 더 세서 자 봐요. 이 각이 아까 109.5에서 비공유 하나 있으니까 107도 됐어요. 비공유 둘이면 몇 도가 될까요? 2.5씩 빼세요. 몇 도?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얘는 삼각훈령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 구분형이라고 하거든요. 얘들. 여기서 두 가지만 알아주세요. 분자의 구조는 얘들이 결정합니다. 이 선이 무슨 전자쌍이지? 공유 전자쌍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합각을 잴 때도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만 잽니다. 알았어요? 그 각에 영향을 주는 게 같은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도 있지만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이 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공유가 하나도 없는 얘는 109.5도. 한 쌍이 등장하면 107도. 두 쌍이 등장하면 104.5도. 이때 구분형은 입체라고 하지 않아요. 평면이라고 하죠. 입체는 이런 게 입체예요. 누구만 봐라? 공유 전자쌍의 위치만 보세요. 이게 입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물 같은 경우는요, 모양은 그럴듯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보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날개 보는 거. 이게 비공유거든요. 요것만 보세요. 구분형이에요. 면에 나타낼 수 있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구분형. 그럼 입체는 누구누구밖에 없다? 둘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삼각뿔. 아셨습니까? 됐죠? 자, 지금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에 대한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명심해야 될 건, 우리는 분자의 구조의 결합각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유 사이의 결합각을 재는 거거든. 자, 비공유가 없는 두 쌍 180도, 세 쌍 120도, 네 쌍 109.5입니다. 근데 옥텟 규칙에 만족하는 이 네 쌍 상황에서 한 쌍이 비공유로 바뀌면 107도, 두 쌍이 비공유로 바뀌면 104.5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알았니?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 애하고 비공유가 없는 애, 비공유가 한 쌍이 있는 애하고 비공유가 없는 애만 유일하게 입체다. CH, 중심원자 탄소, 중심원자 질소, 이 둘만 입체다. 삼면체, 삼각뿔. 알았어? 얘 특징 조심하세요. 구분형 뭐라고? 평면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뭐를 내보냐? 예전에 옥텟 규칙 만족 안 한다고 그랬죠? 얘가 왜 나오냐? 얘는 얘랑 비교하려고 나와.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BF2와 OF2의 차이는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만족하게 되면 공유전자쌍 두 쌍은 똑같잖아. 근데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얘는 비공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80도지만 얘는 104.5도로 각이 작아요. 그 다음 3플로리나 붕소도 공유가 세 쌍 있고 NF3도 공유가 세 쌍 있어요.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공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120도지만 얘는 몇 도다? 107도다. 이렇게 비교하려고 얘들 둘이 나옵니다. 시험에. 알았어요? 다시 저 둘은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고 이 둘은 만족하는데, 그래서 봐라. 다음의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애들은 안 나와. 베릴륨 풍선. 알겠지? 자, 이제 중심원자의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와 D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배우고 진행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 다중결합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거야. 다중결합이라는 건 니들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이중결합 아니면 삼중결합을 말하거든. 근데 이거는 참고거든. 참고. 여러분들 보통 아무리
혼성 오비탈이 되었다지만 s오비탈과 s오비탈의 결합이 형성이 된다면 외곽의 전자가 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만난다면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 SS는 이런 식으로의 오버랩이 형성이 될 거고 SP는 이런 식으로 오버랩이 형성이 될 거야. 이런 오비탈을 우리는 시그마 본딩이라고 해. 이 시그마 본딩이 결합각을 결정해. 시그마 본딩이. 그런데 p오비탈은 어떤 결합을 형성하냐면, 자 봐봐, 얘하고 얘가 p오비탈이라면 얘들은 결합을 우회 결합을 해.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이런 식으로 우회 결합. 알았어? 그래서 결합력이 이 시그마 본딩보다 약해. 그걸 파이 본딩이라고 해. 이건 MOT 이론에 가서 너희들 배우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봐봐. CH4가 있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s오비탈이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결합을 형성할 때 이렇게 할까? 이 결합 4개는 모두 시그마야. 그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시그마가 형성된 후에 2중, 3중인 파이가 들어간다는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C2, H4는 이렇게 된 곳에 얘가 들어간다는 거야. 알았어? 자,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보세요. 요 사이만 보세요. 사이만. 단일보다 이중이 결합이 센 건 맞아요. 근데 2배 세진 않습니다. 시그마 본딩 하나가 100이라고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요, 파이는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합은 얘가 센 건 맞지만 이 이중 결합이라는 게 동일한 결합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는 기본적으로 누구고 시그마고 하나가 파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자, 기본적으로 시그마가 있어요. 그 다음 무슨 본딩이 있다고 그랬죠? 파이 본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준 이유는 뭐냐? 여러분 얘들은 몇 도일까요? 입체예요. 아까 봤잖아요. 탄소 선이 4개면 109.5도.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얘는 흰색만 보세요. 누구랑 같죠 아까? 얘랑 똑같잖아요. 얘 120도예요. 정확하게 120은 아닙니다. 왜? 주변에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약 120이라 하죠. 얘는요, 흰색 선만 보시라고. 흰색 선. 그럼 얘랑 똑같아요. 탄소가. 그래서 이거 180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중결합은 앞으로 단일처럼 보시라고. 결합각을. 다중결합은 뭘로 봐라? 단일로 봐라. 알았니? 결론이 뭐라고? 결합 구조를 혹은 결합각이죠. 결정 시 다중결합은 뭐로 봐라?
단일 결합으로 해석해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쇼? 그럼 여러분, 이런 결합이 있다고 칩시다. 얘 거 비공유야 볼 필요 없어. 플로리는 볼 필요 없다고. 중심 원자 질소인데 얘 결합각은 과연 입체냐 평면이냐 보는 거죠. 얘는요, 우리가 결합에 참여하는 건 봐요. 얘는 아니다. 이거. 파이는 아니다. 그럼 선이 2개 나왔다고 치부한다. 선이 2개 나왔는데 얘하고 다른 점은요, 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0이 아니라 9번. 알겠습니까? 이건요, 적어도 얘보다는 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이거 104.5였죠? 이거보단 각이 큽니다. 왜? 비공유가 얘는 한 쌍이니까. 얘보단 각이 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얘기를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지만 어려운 얘기잖아요. 니들이 알아야 될 얘기는 뭐냐? 여러분, 파이가 들어간 다중결합은 파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평면이다만 알아두시면 돼요. 파이가 들어가면 평면입니다. 왜? 옥빛 규칙을 만족하는 원자들이 파이가 형성된다는 건 공유 결합선, 결합에 참여하는 구조가 3개 미만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선이. 파이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선이 3개 미만을 주게 되면 무조건 평면 구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중결합이 들어간 분자 구조는 무슨 구조다? 평면 구조다. 꼭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존이거든요. 오존. 입체 평면이. 평면. 파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보시라고. 알았어? 파이가 들어가면 입체 구조는 절대 될 수 없다. 알았죠? 다중결합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분자의 극성을 보게 되는데, 아이고 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앞장을 뒷장 넘겨봐요. 그 문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죠? 야,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데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많죠? 꽤 많을 거예요. 잘 풀어오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를 배움으로 인해서 너희들한테 혼선을 겪는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분자의 극성이란 최종적 결론이에요. 그럼 출발이 누구냐? 바로 극성, 무극성, 공유결합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선생님 수업 전에 쌍극자 모멘트는 어떨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닐 때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라고 했죠. 맞췄어요? 그렇다면 이걸 무슨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 모멘트라는 게요, 벡터예요, 벡터. 벡터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니들 보기에 왼쪽으로 10N의 힘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당기면 합력이 얼마일까요? 0. 그래요, 그겁니다. 벡터라는 게 그거예요. 봐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정점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쪽을 플러스로 적어봐요. 그럼 이거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이때는 대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왼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반대쪽 오른쪽은 마이너스다. 이쪽 16은 플러스 10이고 이쪽 16은 마이너스 10이다. 대쪽으로 더해라. 결론이 뭐냐? 0이다. 아, 합력이 0이구나.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게 벡터예요.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도 벡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를 한번 써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베릴륨은 금속이에요. 음성도가 무지하게 작고요. 플로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성도는 최고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극성 공유결합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노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어요? 느낌으로 보세요. 전기 음성도 차가 어떨까요? 둘이 같겠죠. 베릴륨 플로린 같잖아요. 그럼 얘는 분명히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서 얘는 부분적으로 뭘 띄고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분 전환을 띄게 돼요.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 나온다? 누가 봐도 0이잖아요. 좌우로 당기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똑같은 게 0이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대칭구조이구나 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들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송원이 졸면 뽀뽀한다. 아직 경험도 없는 아이가 척동엉맹이 박사님 오휴 씨 자살한다 자살해 씨. 네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 잠을 좀 참지 않으려면 추억까지 더럽힐 수는 없잖아. 그치? 봐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모멘트가 0이다 0이 아니다는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쓸 말이고 그들이 합이 0이다 이런 말은 이 분자 자체의 구조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찾는 데 쓰이는 겁니다. 다시 하나 써볼까요? 궁속. 자 여러분 이러면 극성 공유결합이 3개 있는 거잖아.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보죠. 이렇게 되겠죠. 플로린 짱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3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세요? 음성도 차가 누가 크냐고요? 이 3개 붕속 플로린 빨간색도 붕속 플로린 파란색도 붕속 플로린 똑같잖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다? 0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구나 라고 부르고 무슨 구조다? 대칭 구조이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써볼게요. 여러분 느닷없이 CH4가 나왔어. 얘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없어 라고 표현한다면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극성 공유력이 4개잖아. 이때 탄소는 무슨 전화할 때니까 양음 부분 전화. 뭐야? 어떤 놈 문자 왔어? 내가 아니야. 헤어져 씨. 오래 만나고 그래 씨. 그지? 사랑은 3일이야. 유통기한. 그러니까 수억만 명을 만나겠다 지금 그지? 다시 봐봐. 쌍극자 모멘트를 그리면 얘는 이쪽 방향이 든다고. 왜? 수소는 비금속 중에 가장 응도도가 작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렇게 몰리겠지. 이렇게 몰리겠지. 몰리는데 109.5도란 말이야. 109.5도를 향해 가지고 사방에서 몰리면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얘들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고 대칭 구조이며 부극성 문제라고 얘기해. 자, 이제 이거 한번 봐. 이렇게 보면은 니들이 쌍극자 모멘트를 쓰잖아? 뭐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얘를 봐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형성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부분전화 양. 플로리는 무조건 뭐를 떠요? 얘들 합이 0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얘와 얘는 엄연히 다른 놈이에요. 왜? 쟤는 120도지만 얘는 어때요? 107도거든요. 삼각불량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요겁니다. 합이 0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0이 아니다. 그럼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구조이다 라고 쓰고 무슨 문제? 이걸 왜 선생님이 알려줄까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론은 이런 거라고요. 이론은 여러분 음성도 누가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양자라 떼고요. 이렇게 띄는 거죠. 아, 여기서 준비. 요 시그마가 클까, 요 시그마가 클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플로린 시그마가 클까, 산소 시그마가 클까라고 한다면 요 둘만 본다면 둘은 같아요. 알겠습니까? 차징이 똑같다고. 그런데 전체로 본다면 이 시그마는 이 두 시그마 합이에요.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아, 이런 어려운 얘기는 대학 가서 배우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얘와 얘는 달라요. 맞죠? 그러면 얘는 합이 0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야. 비공유성 때문에. 선생님 미술 시간에 배웠어요. 됐겠구만이. 대칭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건 예수적인 거죠. 어디 함부로 미술 같은 천한 학문을. 농담입니다. 예술과 과학은 한끗 차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술학자들이 되게 많죠. 천지창조 누가 그랬어? 그 사람도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제자 몇 명이 죽었죠. 걔 실험에 등에 날개 달고 나는 천사다 하고 뛰어내렸다 뒤졌죠.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에 이카루스를 쿵쿵하다가 다 뒤졌어요. 라이트 연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비대칭 구조다. 극성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야,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얘기해봐. 얘들은 왜 합이 0이고 얘는 합이 0이 아닐 것인가? 누가 봐도 그러네 라는 답변을 제시해봐. 너희들이. 둘의 공통점은 화합물이라는 거야. 화합물은 대문자 몇 개? 2개. 대문자 2개인데 어떤 놈은 대칭이고 어떤 놈은 비대칭이야? 뭔 차이 때문에? 얘기해봐. 눈썰미. 큰 거 한 번 할 줄 알았다는 거야. 중심 원자에 비공유서성이 존재하면 무조건 비대칭이야. 알았니? 너네 이주기에 중심 원자 CNO 중에 누구만 비공유가 없지? C만 없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중심 원자가 N이나 O라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순재 선생님한테 물어봐. 비대칭이다. 알겠냐? 무조건 비대칭이다. 알았어?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있으면 모멘트 합이 0일 수가 없어. 알았니?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있는 애들이 누구라고? 얘와 얘라고. 얘는 대칭 구조일 수 있냐고? No. 무극성 분자야? No. 상적 모멘탑이 0이야? No. 그러면 얘하고 바로 밑에 있는 애 봐. 바로 밑에. 이대. 알았어? 얘들 대칭 구조야? 넙스. 알았어? 아니라고. 얘들 쌍적 모멘탑이 0이야? 넙스. 알겠어? 이 네 개는 절대 무극성 문제가 될 수 없는 중심 원자다. 알았지? 자,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이제 여기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넙스는 외웠지? 예를 보여줄게. 얘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응? 왜? 잘 봐라. 이게 어떤 꼴이냐면, 응? 이게 어떤 꼴이냐면, 좀 큰 걸로 가자. 설마 짝대기 하나, 그렇지. 부족할 리가 없지. 이런 상태에서, 얘가 붙은 거야. 요 흰색은 플로린이라고 잡고 요거 하나가 염소라고. 그럼 요렇게 세 개는 쌍극자 모멘트가 똑같겠지. 음성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다르지. 그럼 이거 대칭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본다. 이거 보고 대답해. 대칭이 이기냐 아니겠냐? 와, 근데 바닷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깨서 대칭이 아니에요. 쟤를 보면 고민스러워, 그치? 근데 얘 보면 어떠냐? 이거 대칭이냐 아니냐? 아니잖아.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그린 거야. 종이에다가. 90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대칭 이절에서 작살나는 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한 방에 정리할게. 잘 들어.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누가 무극성 문제라고? 대칭이 무극성 문제지. 비대칭은 극성 문제지. 그렇다면 이런 거를 찾아내려면 어떡하느냐? 이거 일단 화학식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얘 화학식 봐봐. 중심 원자에 누군지 알지? 아래점자 없는 애가, 아래점 작은 애가 중심 원자잖아. 얘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 맞지? 얘는 누가 중심 원자야? 얘가 중심 원자잖아. 비공유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얘가 중심 원자지. 비공유 없지. 비공유 없는데 대문자 2개. 대칭이야. 100%.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는데 대문자 2개. 대칭이라고. 무슨 문자? 그런데 말이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든 없든 대문자 3개는 무조건 비대칭이야. 대문자 3개는 무조건 비대칭이라고. 대문자 3개는 무조건 뭐라고? 극성 문제야. 그러니까 구조식 그리지 말고 얘들아. 얘 대문자 몇 개 있어? 몇 종류? 두 종류? 두 종류 이거? 두 종류 뭐지? 오징어, 문어, 아모나이트, 그치? 대가리에서 다리가 나온 애들 두 종류. 대문자 몇 종류? 세 종류. 대칭이 비대칭이. 그래, 이거 극성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각도 재고 이러지 말고, 대문자 3개는 그럼 볼 것도 없이 비대칭이야. 알았어? 속독싸움이다, 속독싸움. 알겠냐? 다시. 그러면
대문자가 두 개라면 너희들은 nofs인지 아닌지 보고 먼저 nofs 그러면 극성문자. 근데 여기 없어. 아 이거 무극성문자. 대문자 두 개면. 대문자 세 개면 에이 볼 것도 없이 극성문자. 이해 갔어요? 좋아. 이거 봐봐.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화물이지. 원자가 졸라 많지. 대문자 몇 개? 그래 뭘 고민을 해. 대문자 두 개잖아. 중심 원자가 누굴까? C. B군 있어 없어? 없어요. 대칭이라고. 뭐 그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C 100, F 200.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그래 마. 뭐 아래 우와 씨 100이네 뭐 이러지 말고. 대문자 두 개. 중심 원자가 C인데 병은 없어. 그래서 너네들 일단은 어떤 탄화수도 있지. C와 H로 된 애들 다 무극성이야. 그래서 밑에 점자가 뭐가 붙든 그런 대학을 들어가서 유교학을 전공하다 보면은 트랜스, 시스 뭐 이런 구조를 배우게 돼. 걔들은 구조상에 약간의 그러니까 서로 무극성처럼 너무 극성이 없는 애들인데 지들끼리 굳이 비교한다면 시스가 또 극성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어. 알겠어? 그럼 그때 가서 배워. 아니야. 서대등고등학교 애들은 가르쳐주더라. 니들이 갈 일은 없잖아. 자네 가고 싶어 서대등고등학교? 못 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만 만영구도 하더라고. 만영구. 그 가끔 학교에 과거에서 오신 과학생들이 부임하는 경우가 있어. 자부심이 뭐 와 장난이 아니셔. 응? 만영구에도 올해 막 거의 문제야. 동신과학원줄 막 서술형해. 야 형식자라고 구하는 거 나오고 교과서도 없는데 100점이 없어. 걔들은 대박이야. 뭐 그런 분들이 한번 딱 등장하면 또 조용한 파문이겠지만 그분한테 배우는 그 학년은 뭔 죄요. 점수가 아주. 일단 분자의 극성 파트에서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알아내는 것이 이 장의 제일 중요한 점이야. 내가 물어보는 거 이제 하나씩 대답하는 거야. 얘들아 중심 원자가 얘들이면 100% 극성 비대칭 쌍극자 모멘탑이 0이 아니라고 했어. 누구? 내게? 너스. 그렇지. 아이고 안되면 잔머리라도 좋아야지. JMR이 뛰어나. 잔머리. 알겠어요? 혹시 믿었던 제자. 얘들아 N2F2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N2F N 내가 말하니까 안 들리는구나. N2F2 누가 중심 원자야? 이건 알아? 넙스. 알겠어? 비대칭이야. 중심 원자가 질소만 아니라고 했잖아. 이해 갔어? O2F2 비대칭이야. 중심 원자가 산소일 거니까 C2F2 대칭이죠. 자 봐봐요. 여러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나가 커요? 다가 커요? 나. 왜? 얘는 0이니까. 누가 더 커라고 물어봐서 쫄지 말라고. 더 크다는 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애들을 크다 작다로 비유해요. 작은 애들은 0이겠죠. 내신에서 가끔 이거 나와. 누가 쌍극자 모멘탑이 더 클까요? 가하고 나중에. 쌍극자 모멘트는 누구 차이라고 했어? 전기음성도 차이라고 했잖아. 밑에 나는 플로린과 산소 차이. 위에 가는 플로린과 질소 차이. 누가 더 멀어? 플로린보다 더 멀리 있는 애가 누구야? 산소야 질소야? 옆으로 봐봐. 그래 저 위가 더 크다고 그래서. 플로린은 4.0 산소는 3.5 질소는 3.0이잖아. 1 차이 나잖아. 그럼 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구하라고 나오진 않는다고 얘들한테. 알겠냐? 하지만
굳이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음성노자가 큰 애가 더 크다. 이걸 해석해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는 됐단 말이다. 응? 됐다고.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죠.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이거야. 알았어? 학교에 가면 이런 거 배우거든? 옛날 눈으로 보고 이런 거 보지 말고 대문자 3개 했어. 이러고 끝나세요. 괜히 막 이상한 이름 집어넣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거요. 이게 클로로포름이라는 거거든요. 마취제. 옛날에는요, 얘를 썼었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얘가 웃음가스의 일명.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걸 마시잖아요. 이 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기절합니다. 이거 수술이야. 깨어날 때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러다가 얘로 바뀝니다. 근데 클로로폼은 잘 안 깨요. 요즘엔 딴 걸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얘가 그 유명한 영화에 출연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머, 없으래. 그거야, 이거. 깨울 때 뭘로 깨울까요? 여러분, 기절한 사람 때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요, CPR 하잖아요. 그럼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부러져도 해야 돼요. 알았어요? 성인 남성들은 그나마 이게 버티는데, 힘을 빼고 있을 때 여러분 주먹으로 맞거나 뭘 맞으면 피해가 큰 거 알죠? 몸에 의식이 없을 때는 이거 했더니 부러져버려요. 금도 가야 돼도 크고요. 근데 어떻게 이거 살려야죠. 너무 심하게 부러졌는데 갈비가 거의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건. 그건 뭐 이랬다는 얘기잖아. 이러면서 때렸다는 얘기잖아. 헐거 와서, 그지? 그럼 죽는다는 얘기지. 얘를 닦고 쓰러졌을 때 목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 그 가스를 컴퓨터에 살짝 갖다 대면 발탁해요. 암모니아 가스는 정상적인 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면 뇌를 찔러요. 간접으로 그걸 느끼고 싶으면 38도씨 되는 한여름에 가천변을 가시면 지금 있으려나 보겠네. 하늘색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거기 품을 딱 참고 들어갑니다. 여름 대낮에. 그 다음에 그거 들여봐요. 그러면 아주 뇌까지 뚫릴 거예요. 냄새가. 그거에 100배. 그래서 코피가 납니다. 예민한 사람. 암모니아 가스 마시면. 제가 장군이에요. 맞고 3시간 동안 후각이 마비됐습니다. 밥맛도 없고. 이게 후각이 마비되면 여러분 오감이 다 마비돼요. 감기 걸리고 코가 막히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못 느껴. 화가 나서 피자 한 판을 먹었는데 맛을 못 느끼는데 화가 나잖아. 오, 참판. 그래서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뭐가 아니야.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찡 소리가 들려요. 이제 돌아오면서 세대. 그걸 깨물어요. 여러분 이거는 옷을 보는 것 같아요. 옷을 보는. 카트라이더 알아? 그 빨간색 부스터잖아. 많이 또 이게 자동차에 넣으면은 발화제가 되면 빡 소리 납니다. 가스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염화물, 이거를 사야마탄소라고 해. 사야마탄소는 무극성 분자로 대표적으로 잘 나와. 물하고 안 섞여. 물은 H2O고 얘는 CCl4면 누구 분자량이 커? 얘가 훨씬 크지? 분자량 B는 밀도비거든.
그러니까 사용화탄은 훨씬 밀도가 커. 물하고 놓으면 안 섞이겠지? 그럼 밑에 층은 누구다? 얘야. 위에 있는 물층이 바로 극성분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극성분자는 극성분자를 잘 섞여. 서로. 무극성분자는 무극성분자랑 잘 섞여. 대부분이.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는 잘 섞일 수가 없는 건 간단한 특정한 예를 든다면, 극성분자와 극성분자하고 무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는 서로 분자량이 비슷하잖아? 그럼 분산력이라는 기본적인 인력이 똑같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질량이 비슷하면 서로 당기는 힘도 비슷해. 근데 거기에 극성분자는 누가 있는 거야? 쌍극자가 있는 거야. 쌍극자에 힘이 있다고, 전기력이 있다고, 당긴다고. 그럼 무극성분자는 쌍극자를 띄지 않잖아. 근데 얘들도 뛰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 온도를 계속 낮추면 운동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지나다가 툭 스칠 때 있지. 툭! 요때 잠깐 유발 쌍극자가 나타나. 그 힘으로 결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남자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니는 애들은 여학생을 볼 일이 없어. 앞을 뭐 어디 빨빨고 도다니다 뭐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학교 집. 아, 이걸 빼면 뭐 학교 PC방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인력 이런 게 있을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머리 다 통화하다 보면 버스를 타는데 꼭 이제 어떤 눈에 들어오는 여학생 하나 계속 타는 거죠. 처음에 관심도 없다가 자꾸 부딪히면 그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한테 한 달을 지켜보다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 친구 동생이 여자인데 그 요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밥을 산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나갔는데 그 전에 피고 있는 거야. 찬스다. 이제 고백을 이거 운명이다. 근데 그 여학생이 나를 불러요. 밖으로. 딱 보더니 어떤 오빠를 하는 내 친구예요. 그 오빠한테 편지. 이런 씨. 사랑의 오작교 이런 씨.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하면 가슴이. 근데 걔가 또라이 같은 애거든요. 처음에 저 무슨 또라이가 근데 노래 부르고 앉아갖고 뭐 이러고 있어요. 우리 다 웃었어요. 보고 바보야. 근데 최근 짓이 생기는 거야. 그 마음이 넘어가니까 여기 이뻐 보이는 거야. 이런 씨. 그 다음부터 싹.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무극성 분자들과 무극성 분자들은 서로 잘 섞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섞이는 걸 뭐라고 하죠?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 용해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용매의 용질이 섞여 들어가는 원리가 뭡니까? 잘 섞이니까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겁니다. 용매들끼리 뭉쳐있다는 건 용매 간에 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액체로 존재하든 기체가 아니라면 액체 고체면 인력이 세게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용질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적어도 용매 간의 인력보다 용매 인질 간의 인력이 더 세야 돼요. 이건 뭐랑 같냐? 여학생들이 5명이 친구야. 근데 생판 5명이 모르는 애가 들어와서 그 무리에 들어간다? 무리예요. 무리 데스.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좀 친한 절친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걔가 껴서 이렇게 들어오면 걔가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섞일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에 섞이려면 극성 분자 사이에 인력이 껴들어야 되는데 못 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왜 특정 경우의 경우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무조건 인력 센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까 분자 간의 기본 인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분산력이라는. 분자량이 엄청나게 커버리면요. 그럼 극성의 힘을 이겨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분자 간 인력의 척도거든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요. 기름은 130에서 180이에요. 그럼 누가 인력이 센 거예요? 기름이 센 거잖아. 근데 물하고 기름은 안 섞여요. 물은 대표적 H2O, 물은 대표적 극성 분자입니다. 넙스. 이해가요? 극성 분자인데 둘이 안 섞인다는 건 기름은 무극성 분자라는 얘기야. 그럼 무극성 분자도 분자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면 인력이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리어 물이 그 사이를 못 껴들어가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극성분자와 극성분자 사이에는 전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게 되게 무난하고요. 무극성분자들은요, 서로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냥 인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한테 한 장을 넘기면 그 분자들의 특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물분자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물분자는 대표적 극성분자죠? 근데 이거를 명심하시라고. 니들한테 출제자가 원하는 건, 여러분, 물분자는 극성을 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쌍극자를 띈다는 말이에요. 뭐를 띈다? 쌍극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쌍극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분전화예요. 왜? NaCl은 Na가 플러스 1가고 Cl은 마이너스 1가인 이유는 전자를 완전히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자들은 전자가 편제되잖아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완전히 뺏긴 건 아니잖아. 그 부분전화를 띄고 있다. 근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양극이 다 존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우리가 에보나이트 막대를 대전시킨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대잖아. 그럼 물분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 얘들아. 중심에 산소,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생겼거든. 얘가 얘가 양을 띤 쌍극자 분자야. 근데 에보나이트를 갖다 대면 물분자들이 처음에는 지 멋대로 떨어지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누구 쪽이 이쪽을 향한다? 수소 쪽이. 이해가냐? 근데 이런 물분자에게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갖다 대면 밀려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당겨지는 거야. 이러다가 누구 쪽이? 산소 쪽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대전체와 다르게 우리가 전기학에서는 그렇게 배우잖아.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는 플러스를 갖다 대면 밀려나고 마이너스가 되면 당겨지잖아. 얘들은 쌍극이 다 있기 때문에 대전체만 갖다 대면 다 당겨지는 거야. 다만 그 당겨지는 부위가 다른 거지. 이해 갔어? 중요하다. 또 하나, 얘들이 극성분자들은 말이다. 쌍극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에서 일정한 모양으로 배향을 하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산소 쪽이 플러스를 향하고 수소 쪽이 마이너스를 향하는 이런 걸 규칙적인 배향이라고 하거든.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말로 배향합니다 라고 얘기해. 배향. 그런데 무극성분자는 어때? 집어때 불규칙. 그 그림 나올 거야. 이제 불규칙하게 있다고 무극성분자들. 왜? 전화를 띄지 않았으니까. 집 멋대로. 이해 갔지? 오케이. 자, 중요한 얘기 이제 하나 더. 어떤 물질을 담았는데 물질이 이렇게 세 가지 층을 이뤘어. 너희들이 배운 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치? 그러면 A, B, C 얘를 흔들면 층이 몇 층으로 나눌까? 두 층으로 나뉘어. 응? 왜? 극성과 무극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구 섞일까? C하고 A가 섞인다. B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야, 얘들은. 이해가냐? 그럼 AC가 극성이라면 B는 무극성일 수 있고, AC가 무극성이라면 B는 극성일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노멀 헥센이라는 거거든. 얘들은 어차피 C6H 뭐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애들은 대문자 두 개. 중심 원자 탄소. 무극성 원자. 그지? 이런 경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염화고리 수용액 푸른 색깔이거든. 얘를 떨어뜨리면 여기가 푸른색을 띄어. 어디에만 녹는다? 물층만 녹는다 얘가. 근데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띄거든. 그럼 A, C에 보라색이 나타나. B에는 절대 안 나타나. 이해 가는 스키?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맞추면 수업 끝. 뭐라고 했어? 아까 이거 누구라고 했어, 내가? 누구라고 했어? 오존! 네. 이게 극성 문제야, 극성 문제. 다 말하는데. 어디 간. 극성 오른손, 무극성 왼손. 맞춘 사람은 그냥 가만 쌓고 나간다. 극성 오른손, 무극성 왼손. 하나, 둘, 셋. 오. 자, 자네들 5명은 모두 여기 있으면 됩니다. 야, 역시 니들은 나를 너무 좋아해, 이 새끼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무슨 공유기라냐, 이거? 극성 공유냐, 무극성 공유냐? 요거. 아니, 얘들아. 예. 얘 산소가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냐고. 영환형. 예. 이 안에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 이 안에. 눈을 씻고 봐도 없지.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 그럼 무극성 분자 아니야? 무극성 공유결합이 100%인데? 구조를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니네한테 구조 보는 이런. 눈 빼, 빨리. 다시 말해서 얘들아. 대문자 하나인 애들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야. N2, O2, F2. 왜? 걔들은 무극성 공유만 있으니까. O3도 마찬가지라고, O3도. 알았어? 무극성 문제야. 아니, 무극성 공유결합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극성 문제가 되냐고. 구조가, 약간 비대칭. 이질을 하지 말라고! 편견을 갖지 말라고. 알겠어? 부끄러운데. 마지막 한 문제. 보내주려고 연병을 떨어도 안 가려고 그러니, 이거. 아이씨. 극성 분자 오른손, 무극성 분자 왼손. 준비. 준비. 이거 다 C야, C. 하나, 둘, 셋. 빨리 들어. 지훈이 빨리 안 들어. 오른손, 너 오른손, 너 혼자 오른손.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 맞았어요. 야, 중심 원자가 탄소잖아. 대문자 몇 개야? 그럼 무극성 문자지. 이걸 저 구조가 이질을 하고 있어야 지금 이게. 그리고 어차피 다중결합이 있으면 평면구조야. 이거 벤젠이라는 놈이야. 벤젠 C6H6. 니네가 이거 구조를 왜 그려? 대문자 2개네? 근데 중심 원자가 탄소네? 무극성이지. 이렇게 보라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스럽게 보고 풀어. 그게 제일 빨라. 알았어요?